배 대표님, 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쪽으로 방향을 급변침이라고 하나요? 네. 급변침하면서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친명 측에서는 아주 강력히 비판을 하고 또 중도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이낙연 대표가 신당 장당의 의지를 철회해 줄 것을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당초 7.9%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낙연 신당이 뿜뿜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견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일부 올 테고 또 일부는 이른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또 중도층에서도 일부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네. 온다라는 것이겠죠. 갤럽이 지금 15일 날 발표를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갤럽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이낙연 신당이 좋다라는 의견이 34%. 좋지 않게 본다 46%. 그렇죠. 7.9%에서 34%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죠. 그래도 좋지 않게 본다가 좋게 본다보다는 높지만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준석이 23.1%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주목해 보실 부분은 호남에서는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호남은 26%가 좋게 본다. 예. 좋지 않게 본다가 64%.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호남에 한 20, 3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그게 4, 6 정도는 돼야 이낙연이 힘을 받는다고 예. 우리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20, 30 그 사이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좋지 않게 본다가 더 높습니다. 71%인데. 예, 그렇게 되네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서울이 어떤지를 수치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서울이 혹시 있으면요. 네, 뭐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근데 서울에서도 좋게 본다가 30%대, 좋지 않게 본다고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호남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박빙 대결을 하는 곳도 여러 곳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박사님. 그러면 네. 거기서 이낙연 신당 소속으로 이낙연 신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한 10에서 15%를 득표를 할 수 있다. 또 지지를 내년 총선에서 받는다 그러면 누구에게 위협적인 겁니까? 누구에게 위협적이겠습니까? 민주당이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뉴스핌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건 지지하는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낙연 신당을 지지한다가 20.1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일, 12일 조사한 거고 예. 한국갤럽은 그 이후 12, 14일 날 조사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제가 그 말씀입니다. 자, 20.1은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지하겠다. 아, 예. 지지하겠답니다. 좋게 본다고 또 의미가 다르네요. 그럼요, 다릅니다. 고 박사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한 20% 정도 되면 이거 간단한 겁니까? 그렇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가 있죠. 말 그대로 경합 지역에서는 이 제3의 후보가 얼마나 누구의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드는 신당이 위협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두 가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12월 지금 중순 시점에는 누가 공천을 못 받을지 결단이 안 났습니다. 알 수가 하지만 없죠. 이 신당이 이제는 후보를 내고 하는 2월 중순 정도 되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되죠. 그러면 현역인데 공천 못 받는 지금 수도권의 상당한 사람들이 민주당입니다. 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당의 신당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만 물갈이 한다기도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67명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고 이낙연 신당이면 적어도 20.1%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누구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원래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느닷없이 벼랑간 국민의힘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여기다 국민의힘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또 무슨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돌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준석까지 잔류해버리면. 참 이 정치판이 묘한 게 불과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유력했던 것이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거의 잔류 가능성이 지금 또 반대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이 확실시돼요.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는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석크라 아니 선배 국회의원한테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한테 사쿠라라 그랬어요. 예.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트를 없애버렸지만 축출하려고 그랬어요. 출당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몰아내면 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고 박사님하고 저하고 분석을 한 건데 이낙연 신당이 총선용일까요? 대선용일까요? 대선용입니다. 대선용이죠. 대선용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이 리스크를 벗어나서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예. 자빠질 수밖에 없고 이 재판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민주당 간판으로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찐 민주당을 위해서 대선 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는데 제가 이 분석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준석 리스크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감소되는 반면에 또 설사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만든다 그래도 약발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한동훈까지 나서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김기현도 사퇴하고 장제원도 불출마하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존재감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재판이 또 있을수록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돼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고립무원 사면초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나오는 것 보면은 계속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다만 호남에서 이 지지율이 좀 낮다는 점 하나오고 이른바 친낙계라고는 이낙연계들까지도 이병헌 의원이라든가 광주 동남을입니다만 이계호 의원 바로 본인이 공천을 주고 그렇죠. 그 지역을 물려준 사람 아닙니까? 예. 한평영광 장성 그럼요. 지금 정책위 의장 예. 이런 분들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도 이낙연 측에서는 공천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한 반응이지. 그럼요. 좀 지켜보면은 그 사람들도 자기 공천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그럼요. 아니겠느냐.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라 마라 또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우리 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봅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묵묵부답 일종의 나가려면 나가라. 손절 분위기예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죽했으면 아니 바뀌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진 찍기 위해서라도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진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떠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이탈하는 표를 최소화하라 이거거든요. 네, 그렇죠.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매달리는 이유는 이낙연 전 대표는 완전히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신경민 전 의원님과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 이낙연 전 대표의 네. 핵심 측근이죠. 신경민 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절대로 이재명과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총선용이 아니라 대선용이에요. 지금의 행보가. 대선용이기 때문에 총선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힘을 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 박사님도 지금 공부를 계속 하셔서 이제 또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계신데 지금 당장 나한테 설렁탕 사줄 사람하고 나중에 라면 사줄 사람하고 어디에 붙겠습니까? 지금 당장 설렁탕 사줄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계호 의원이든 이병훈 의원이든 지금은 자기가 현역 의원이고 네. 그대로 출마만 하면 당선되는 호남인데 뭐하러 모험을 합니까? 그런데요. 총선만 끝나고 나면 싹 달라집니다. 네. 총선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설렁탕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먹을 일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라면도 땡깁니다. 그리고 총선 전에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은 현재 선거법 재판이 아주 거의 막바지까지 가 있습니다. 이미 김문기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끝났고, 그렇죠. 수사가 재판이. 신문이 다 끝났고, 신문이 다 끝났죠. 이제 백현동 문제가 남아 있어요. 국토부 협박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에 앞서서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알선 수재 재판이 15일 날 검찰에서 구형 5년을 때렸습니다. 알선 수재의 최대형이 5년이에요. 예. 거기에 김옥권 부장판사 재판장이 2월 13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한 57일 뭐 이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고를 내리는 건데 여기에서 김옥권 부장판사가 중형을 내리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재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인섭이한테 중형을 내렸다는 것은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로비로 의해서 그렇게 민간업자한테 특혜를 줬다. 용도 변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으로 재판장이 땅 때리면은 후임 선거법 재판장도 그걸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재명한테 아주 치명상이에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1심이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다음 않습니까? 대선에 출마를 못해요. 김명수 사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조희대 더군다나 지금 신입 대법원장은 지금 대법원장 됐잖아요. 그죠? 예. 대법원장은 지금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다. 재판관 숫자도 늘어나야 되지만 지금의 방법 자체도 잘못됐고 특히는 정치 관련되는 재판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차 타격을 받은 것이 지난번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 선고입니다. 검찰 구형이 아니라 지금 선고를 5년형을 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그럼 이것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최측근이 그 행보가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다? 나는 몰랐다? 6억 원을 받아가지고 경선 자금으로 쓴 것은 뭐 천하가 알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나는 몰랐다? 그 다음에 김인섭, 백현동이지 않습니까? 예. 백현동, 김인섭 지금 80몇 억입니까? 82억입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김인섭도 모른다? 과연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과연 어떤 국민들이 이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계속해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재판은 연기가 안 돼요.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기태 판사가 계속 미뤄왔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의 그런 재판 지연 전략에 호응해서. 근데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었고. 그렇죠. 이제 막바지까지 이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1심이 선거 전에, 총선 전에 나오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 끝나고 올 상반기 중에는 나온다는 게 법조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금배지도 날아가려니와
이 민주당이 434억인가를 토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재판 리스크로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온전할 수 있느냐. 당장에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 백현동 김인서 피의자에 대한 부분이 선고가 내려지면 이게 실형으로 뭐 4년형이든 어떻게든 거의 지금 김옥건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아주 단호한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년형이든 거의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를 내버리면 그걸로 이재명 대표는 추가 직격탄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운명이 절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뭐 국민의힘을 이기면 몰라도 만약에 단 한 석이라도 지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총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또 하나 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게 바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이 재판 결과입니다. 예. 이게 딱 1심 선고가 나오는 순간 물론 2심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가 앞으로 될 수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직도 상실된다? 만약에 다시 국회의원에 재출마를 한다면 또 당선된다. 그 순간 친명 개딸 유지될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명 쪽에서도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2선 후퇴 가능성입니다. 김영진 정무조정실장. 가깝죠. 아주 정무조정실장이 네. 제일 핵심 아닙니까? 예. 이 정무조정실장이 CBS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2020년 이해찬 그 대표 시절에도 이해찬 이낙연 구도를 만든 것은 이해찬이 이선으로 빠지고 예. 이낙연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선대본부장을 맡았고 전면에 나섰다. 그게 2월 말 3월 초였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나선 것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 판단을 할 부분이 있다. 이게 운을 띄운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아주 극대화된다든가 또 이낙연 신당이 진짜 본격적으로 떠가지고 세를 확장해 갈 경우 이선 후퇴의 가능성을 지금 검토를 내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고 박사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미 김영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가깝지만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동기 정성호 의원이 이미 일찌감치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 당이 어려워지면 물러나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정성호 의원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 방송을 계속 봐야 되는 우리가 이 동기부여를 드리는 점에서 1월 5일 신년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조사에서 포함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정당 지지율은 당연히 포함될 거고 1월 5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한국갤럽 만약에 지금 연말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계속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나온다. 그 결단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낙연 신당을 포함한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낙연 신당이 총선에 참여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당을 가장 지지하십니까? 1번 국민의힘, 2번 더불어민주당, 3번 이낙연 신당. 이낙연 신당이 15% 이상 나오면 이재명 대표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낙연 신당이 15%가 된다는 건 자칫 수도권이 인천, 경기마저도 위태로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저는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고집할 수가 없고 말씀하신 그런 비대위. 왜냐하면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물어볼 거예요. 김기현 전 대표 사퇴하고 장제원 불출마하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아주 엄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자이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느냐. 김기현 전 대표는 범죄 혐의자도 아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명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은 친윤인데 불출마하는데 왜 친명 중진들은 불출마 안 해요? 이렇게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20일에는 김부겸 전 총리 예. 그리고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부겸, 정세균 이 두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독단적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주 목소리를 많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 않습니까? 또 통합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선에서 이선 후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 그러면 이낙연도 명분이 없어질 것 아니냐. 친명, 비명, 통합 비대위.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벼랑 끝 어떤 타협이랄까 이런 것들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예. 또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금 고 박사님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근데 예. 지금껏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그런 과정을 보면은 그런 교과서대로 그런 이른바 정답을 찾아가는 길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이른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어요. 가령 예, 그렇습니다. 단식이라든지 예. 아니면 체포동의안을 제발 부결해달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친명 비명을 통합한 비대위를 할 것 같았으면 진작해야죠. 진작이었겠죠. 진작해야죠.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문전박대를 해도 예전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몽준이 그렇게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단일화 취소를 해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몽준 대표님 문 좀 열어주세요. 30분인가를 앞에서 문 앞에서 정말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국민들이 지켜보면 그럼 이재명 대표도 찾아가야죠. 이낙연 전 대표 사무실에 가서 그러면 지지자들도 중도층에서도 아이고 이낙연 너무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제발 오히려 총괄 상임 고문을 맡아주십시오. 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예.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뭐 민주당 사정도 예측 불허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함께 같이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